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수요 독서 시간입니다. 자, 책 소개입니다. 이제 책 소개 시간입니다. 책 소개 시간. 오늘의 책은 독서 시간보다 책 소개 시간. 네, 책 소개 시간이 왔습니다. 네. 자, 무슨 책이에요? 오늘 또 과학책 들고 왔어요. 저 학생들이 저보고 항상 하는 얘기가, 이번에 그 친구가 이제 자주 와서 하는 얘기가, 선생님은 과학쌤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이 꽤 있어요. 이렇게 아인슈타인처럼 생겼어요. 제 책장 앞에 보면은 이렇게 한 절반 이상이 과학책이거든요. 과학자들은 책 안 보는데 애들이 그걸 몰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공개가 누구 책을 저렇게 하는구나. 애들이 아직도 이 세상의 이치를 깨닫지를 못했어. 과학책이 되게 많은데 이제 그 중에 하나를 골라왔습니다. 이게 제목, 우리나라에 나온 제목은 파인만의 과학이란 무엇인가. 파인만 나오면 정말 그런 제목이죠. 최고죠. 원래 영어 제목은 The Meaning of It All이라고 돼 있는 제목인 것 같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그 천재로 인정하는 사람이래요. 아인슈타인보다 더. 아니 근데 그게 또 사람들마다 또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왜 들고 왔냐면 최근에 이제 이제 페이스북 친구 중에, 물론 같은 과 후배인데 과학사 과학철학을 전공한 친구가 있어요. 석사까지 하고 박사 과정을 하면서 박사 논문을 쓰면서 지금 대구 과학관에 있는 친구가 하나 있거든요. 후배인데,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대구 과학관에서 파인만 전시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파인만에 관한 얘기들을 자기 페이스북에서 쭉 풀어놓고 있는 상태에서 논쟁이 조금 붙은 게 있어요. 파인만이 어느 정도의 업적을 갖고 있는 학자냐, 이런 얘기가 붙었는데, 저는 이제 그 옆에서 이렇게 봐도 뭔 얘기인지 모르겠는 거야. 이게 뭐 막 무슨 경로 적분이 나오고 막 뭐 이게 자연계에 존재하는 네 개의 그 힘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있게 그 정도의 업적을 쌓은 사람이냐, 아니면 에이 뭐 어떻게 뭐 그 정도로까지 생각할 수 있어, 아인슈타인보다 못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의 리그 안에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학사, 과학철학 쪽을 전공한 사람들 혹은 물리학을 전공한 사람들끼리 얘기를 막 하고 있어요. 저 이제 거기서 꼽사리 껴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럼 페이스북에 초대도 되고. 아니, 역시 남다른 거야. 아니 초대가 아니고 이제 그 제 친구가 거기서 얘기를 하니까 올려놓으니까 주변에 알고 있는 사람이 다 그런 사람인 거죠. 물리학과 뭐 어디 화학과 과학사, 과학철학 이런 사람들이 막 붙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나도 파인만 아는데 나도 파인만 알아,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이제 거기서 좀 아는 척을 해볼까 했는데 전혀 모르겠는 거야. 근데 그 친구가 그 파인만 전시를 기획하면서 여러 개의 파인만 관련된 책들을 쭉 소개를 해줬어요. 근데 그 와중에 내가 아는 책을 얘기하는 거지. 자기가 파인만의 과학이란 무엇인가를 봤는데 이게 파인만의 과학 철학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 책이더라 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여태까지 소개했던 과학책 중에 되게 많은 수가 그 친구가 괜찮아 라고 추천했던 책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믿을만하지 그러고는 이제 이 책을 갖고 왔는데, 사실 이 책도 예전에 저희가, 우리 완쌤도 아시겠지만 이 책 저희 중3 학생들하고 한번 읽었던 책이에요. 그렇게 읽으면서 그때는 저는 안 읽었어요. 저는 알고 완쌤한테 읽으라고 주고 이 책을? 완쌤한테 읽으라고 주고 알아서 수업하세요 그러고 저는 나는 딴 책 할게 이렇게 했던 책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잘 몰랐는데 이제 이 책을 딱 이렇게 어저께 오늘 쫙 펼쳐서 읽다 보니까 그냥 원래 파인만에 쓴 글들이 되게 재밌어요. 자서전도 그렇고 이 파인만이 글 쓰는 재주가 있어요. 이건 이제 강연을 글로 만들어 놓은 책인데 글 쓰는 재주도 있고 말하는 재주도 있고, 그래서 과학자 치고 꽤 이렇게 상당히 들을만하다, 읽을만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책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읽기에도 충분히 쉬운 책이고, 그래서 갖고 와봤습니다. 프린스턴이에요. 미제예요. 네. 전형적인 미제. 미제야. 브루클린이잖아. 브루클린 출신. 네? 브루클린 출신의 미제. 이 성골 미제, 성골 미제. 최고의 성골 미제. 책을 이제 선택할 때는 이제 미제인지 아닌지를 꼭 그렇지. 그리고 이 정도면 성골이에요. 이 정도면 성골. 왜 브루클린 출생이야? 브루클린 출신의 프린스턴. 아이고. 프린스턴. 네, 프린스턴입니다. 그리고 칼텍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죠. 코넬 칼텍.
뭐 이 정도면 뭐 거의 뭐 성골 수준입니다. 칼텍이죠. 칼텍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뭐 최고의 학생이죠. 그리고 되게 강의를 잘했다라고 책에 나오네요. 예. 정재승 이분은 또 여기 또 번역자로 또 끼었네요. 예. 비트코인이 생각납니다. 그 유모 씨한테 밟혔던 그. 아이고, 저는 그 나올 때 저분의 명성은 비트코인에서 박살난다. 그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이야기하실 때 기본적으로 그것에 대한 논리적 오류를 범하시더라고요. 범주에 대한 가장 기초적 이해가 왜 안 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 어쨌든 그건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것과 암호화폐라고 하는 것에 갖고 있는 범주가 왜 일치시킬까? 다르게 보면 되는 건데 간단하게. 우리가 블록체인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암호화폐를 반대하는 건데 왜 저걸 동일하게 얘기하지? 인류 문명은 언제나 한 몸이 아닌 것을 분리할 수 있는 거였는데 그래서 본인이 이야기한 책의 프레임에 대한 내용에 배반되는 이야기를 텔레비에서 하면서 저분이 도대체가 본인이 쓴 책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나 이런 어떤 느낌이 들었는데 또 이 책을 번역하셨네요. 너무 심하게 얘기했나? 이거 안 되는데. 이게 잘못 들고 왔나? 정재승 이분 건드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네, 인기 많은 분이에요. 굉장한 악명도 명성이 될 수 있어요. 네가 이제 정재승도 건드리는구나 하는데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딱 그 파트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부분에 대해서는 정재승 그분도 좀 실수를 하신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얘기했죠. 이분이 막 번역도 참여하셨네요. 좋은 또 책을 또 참여하셨으니까. 자, 내용은 어떤가요? 이게 내용이 사실 약간 겹치는 내용들도 사실 조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것도 있고 되게 추상적으로 과학을 접근하고 있는 부분들도 좀 있어서 이게 그냥 읽기에는 쉽게 쑥 읽히는데 잘 생각해 보면서 이게 대체 우리 사회의 어떤 부분하고 명확하게 연결돼서 가는 걸까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쉽게 연결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은 자기 머릿속에서 뭔가를 정해놓고 있는데 일반인들은 아직 이해 못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예시들을 이제 몇 가지 들어놓고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의 구성이 지금 보면은 3부로 나눠져 있거든요. 3개의 그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가 과학의 불확실성에 대하여 라고 돼 있고 두 번째는 가치의 불확실성에 대하여 그리고 세 번째가 비과학적 시대의 한복판에서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책이 다루고 있는 건 뭐냐면 과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과학이 우리 사회의 어떤 다른 부분에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갖고 강연을 시작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막 과학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과학은 굉장히 명쾌하고 모든 것들에 대한 답을 딱 정확하게 내려주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파인만의 경우는 그런 거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학은 불확실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항상 그런 분들이 요즘 뜨더라고요. 이게 책이 언제 나왔더라? 이 돌아가신 게 1988년인가에 돌아가신 분이니까 사실 그 전에 아마 연세가 어느 정도 드셨을 때 강연을 하셨겠죠. 근데 그때를 생각해 보면 사실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앞서간 생각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좋은 점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과학에 대한 접근 방식하고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과학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책을 보면서 되게 인상 깊었던 부분들이 몇 군데 있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이런 게 있어요. 저 요새 아이디어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창조성을 발휘한다는 거 혹은 아이디어를 내놓는다는 게 대체 어떤 배경, 어떤 바탕에서부터 시작되느냐라는 걸 저는 요새 되게 궁금해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제가 요새 갖고 있는 생각은 이게 혹시 아이디어라는 게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등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원래는 제가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진 상태여야만 거기서부터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왔었는데 요새 그냥 퍼뜩 떠오르는 생각들을 정리를 못할 뿐이지 그런 게 아이디어로 작동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 여기서 아이디어에 대한 언급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과학이라는 것은 관찰을 통해서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심판하고 있대요. 근데 그렇다면은 아이디어는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과학의 발전이나 진보가 끊임없이 검증된 아이디어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데서 아이디어는 어떻게 탄생하는가라고 했는데 결론이 뭐냐면 과학은 아이디어가 어디서 비롯됐는지 별 관심이 없어. 정말 멋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게다가 어떤 아이디어가 좋은 아이디어인지도 몰라. 정말 멋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관찰의 데이터, 그러니까 아이디어 자체에는 관심을 가지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떠올리게 됐는지도 관심이 없고, 동기가 뭐였는지도 관심이 없고, 왜 그걸 제안하는지도 관심이 없어요. 그걸 떠올리는 사람만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아이디어 자체, 이게 무슨 생각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문화가 있으면요,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엄청 우대해줍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힘이에요. 아이디어 자체를 우대하기 시작하면 진짜 그걸 얼마나 잘 떠올리느냐의 문제인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게 철학적 가치가 있네요. 그러니까 정말 멋있네. 그러니까 결국 아이디어가 왜 왔는지가 중요하지 않아. 예. 결국은 그러면 아이디어 그 자체가 중요하다면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왜 방송 같은 데서 이렇게 보다 보면 항상 그 어떤 정책을 만드는 경우에 이런 경우로 나가잖아요. 왜 미국은 저렇게 천재들이 어떻게 나와? 저런 노벨상 수상자가 어떻게 나와? 그러면서 그게 왜 어떻게 나왔는지를 짚어가면서 우리도 똑같이 가면 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얘기대로 가자면 이런 거예요. 그냥 아이디어 낸 사람을 잘 대우해주면 돼. 그렇죠. 똑똑한 애들을 명제고 보내. 학원 다니는 애들 보내지 잘 대우해주면 이런 거지. 그런 방식의 아이들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교육 커리큘럼에서 나타나지 않더라도 다른 부분을 통해서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문화가 형성이 되게 되는 거죠. 그렇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아이디어를, 쟤들은 어떻게 저렇게 노벨상 많이 받는지 알아와. 그래서 우리도 그거 따라서 교육 제도를 한번 바꿔보자. 이렇게 하는 건 사실 저는 그게 좋은 해결책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미국의 힘이 이거였군요. 뭔가 다른 생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 아니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얘기가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지금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역시 천재는 다르구나. 리처드 파인만에 대해서 그 물리학을 전공한 제가 가장 신뢰하는 물리 선생님이 뉴턴, 그 다음에 파인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난번에 누가 나오셔서 그 얘기 했었는데 겔만? 네, 겔만. 겔만. 그래서 파인만 정도 이러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막 쭉쭉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 천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뭔가의 어떠한 인사이트의 힘이 있네요. 근데 이 책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파인만의 이야기도 그렇지만 약간 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이렇게 되게 걸출한 물리학자들 있잖아요. 걸출한 물리학자들의 발언을 보다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과학에 통달하면 세상에 통달하는 느낌이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물리와 과학은 결국 우주와 자연의 섭리에 대한 본질에 가까워지는 거고, 결국 그것이 인간 사회와 우리의 어떠한 과정 속에서도 투영이 되는 거니까 정말 진짜 무섭고 멋있는 말이에요. 이 말은 그냥 흘려들으면 안 돼요. 아이디어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는요, 결국은 아이디어는 사람이 내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미국은 아마 지금 그런 고민도 할 거예요. 인간이 내는 아이디어와 인공지능이 내는 아이디어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순도가 많고 어느 것이 더 위험성이 덜할까, 뭐 이런 것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을 거예요. 위험성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이 논리대로 가자면 위험성이라는 건 과학자들이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무서운 애들이야. 고려를 안 해. 그러다 보니까 중간 두 번째 가치의 불확실성이라는 얘기를 이 단락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소련 얘기를 약간 예로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련에서 그 유전학 리센코라는 사람이 이제 생물의 후천적 특성이 다음 세대로 전해진다라고 유전학 이론을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후천적 특성이 다음 세대로 전해진다라는 게 유전학의 기본 토대를 만들고 있어요. 리센코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는 그게 아마 사실일 거야. 세포질에 의해서 움직일 거야. 근데 문제는 리센코가 제안했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게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이후로 소련에서는 좋은 작물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생물학이라는 것 자체가 소련에서 사라져버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정부에서 그 리센코의 이야기를 이거 괜찮은데 이걸 키우자라고 하는 순간부터 키울 수 있는 생물학이 다 사라져버린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에 그렇게 가치가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 그 과학은 더 이상 과학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과학자들은 그런 거 몰라. 그냥 자기가 관찰하고 발견한 것만 얘기할 뿐이지. 그러면서 왜 자꾸 과학자들한테 야 네가 그 과학의 어떤 발견 결과를 너 책임질 수 있어? 너 그 이후에 그게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도 그 짐작 못해? 이렇게 물어보는 건 그런 것이 적은 사회일수록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최근에 들어서는 조금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들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 당시 그러니까 파인만이 이런 얘기를 할 때 당시만 하더라도 과학이 지금부터 한 50년 전, 60년 전이잖아요. 예. 그때 과학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힘은 지금의 과학이 갖고 있는 힘과는 뭐 전혀 차원이 다른 상태인 거니까. 그래서 지금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것과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된다면 문제가 되게 심각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의 생각을 우리가 흔히 곡화가세를 할 수 있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아이디어 얘기도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제 과학이라는 것이 그냥 정당화의 맥락이랑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발견의 맥락을 혼동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누가 말했는지 뭐 이런 게 아니고 맞고 틀리냐만 우리가 하는 문제지. 과학이니까 가치 중립적인 거니까 그냥 학문 그 자체 맞는 것만 우리가 관심 있는 거지. 이게 뭐 어떻게 사용되는 게 무슨 문제야. 내가 원자폭탄 참여해서 원자폭탄 떨어뜨린 게 내 잘못은 아니잖아. 그렇지. 나는 원자폭탄을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움직이는 이 메커니즘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야. 라고 보는 거예요. 그 대목은 사실은 이 사람이 맨하튼 계획에 참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과학자들에 대한 가치? 근데 최근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과학 인문학의 제목이 과학 인문학의 대화였나? 일본 사람이 쓴 책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그 사람이 이제 작년에 나온 책이었던 것 같은데 그 책에서 과학의 가치 중립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이런 시대까지는 과학의 가치 중립성이라는 걸 우린 요구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의 과학은 이게 너무 복잡해져 가지고 과학이 어디로 향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과학자들한테 가치를 중립적으로 해야 돼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 복제 해버리면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지금 뭐 사람 복제했다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더 이상 과학의 가치 중립성이라는 걸 이런 식으로 예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완전한 중립이라는 걸 요구할 수 없고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걸 그 책에서 본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학에 관련돼서는 진짜 시대에 따라서 너무 빠르게 이 사상이 변화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책들이 사실은 지금 읽었을 때 이렇게 트렌드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 책일 수는 있어요. 과학의 전체 트렌드에서 약간 벗어난 책일 수 있는데 과학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를 잡기에는 되게 좋은 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책들을 이제 읽어가면서 이제 뒤에 마지막 세 번째 단락에서는 비과학적인 시대에서 우리는 과학을 어떻게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사고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뭐 점성술을 믿는 그 사람들한테 부족한 건 뭐냐면 사실은 그 사람들이 뭐 믿음이 잘못됐다거나 아니면 쟤는 왜 저렇게 비이성적으로 살지 이게 아니고 그냥 정보가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이 사람 1975년에 유리 겔라를 만났다는 거예요. 유리 겔라를 만났는데 유리 겔라가 이 사람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대. 그러니까 아무런 속임수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파인만 앞에서. 그 얘기를 하면서 이게 옴기니가 번역자가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주석을 달아서. 그러니까 유리겔라가 우리나라에 처음 왔을 때 뭐 저도 소문으로만 들었죠. 숟가락 구부리고 숟가락 구부리고 막 이랬다면서요. 그 막 TV 앞에서 보던 사람들도 숟가락 구부러졌다며. 그거는 그분의 초능력이 있기 때문이야. 유리겔라 초능력이 아니라 숟가락을 구부린 그분이 나도 모르게 힘 확 준 거야 이게. 그분이 힘이 센 분이네 보니까. 그런 분이 있는 거야. 아니 내가 그 얘기 들었거든. 그분이 능력이에요. 그분의 능력. 그분의 능력. 유리겔라의 능력이 아니라 발견한 거야. 그분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다 보면은 갖고 있는 어떠한 그 약간의 기능이 있어요. 네. 그때 구부리셨나요? 저요? 저는 그 사람을 믿지 않았어요. 초등학생이었는데 저는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그런 식의 내용 얘기를 하면서 정보 부족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지. 그게 뭐 어떤 그 사람들이 뭐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과학적이지 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 해결은 되게 쉬운 거잖아요. 과학적인 것들을 보여주면 되고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요새 사실 점성술이나 이 점집이 이것도 약간 그 양극화 현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정보를 충분히 갖고 있는 점집은 되게 잘 돼요. 잘 돼요. 엄청 잘 돼요. 그럼요. 잘 되죠. 네. 그러니까 저 진짜 한번 가봐야 되는데. 아 이게 진짜 개 중에는 이렇게 역량 있으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하나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점집이 됐든 종교가 됐든 그 어떤 것도 믿지 않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누가 저한테 점집 가자 그러고 혹은 뭐 타로점 보자 그러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절대 그런 데 가질 않거든요. 그런 짓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다가 자꾸 그 말을 숨긴 거야 내가. 내가 그런 짓 할 거야 내가 조만간. 한번 가봐야 되는데. 저도 한 번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의적으로 정말 돈을 내고 그런 것들을 본 케이스는 딱 한 번이에요. 아니 저는 항상 그런 데를 가보긴 했는데 왜 갔냐면 항상 여자친구들이 그걸 데리고 가. 나도 그래서 한번 예전에 사람들이 막 우리 궁합 봐야 된다. 무조건 좋다고 얘기하지 뭐. 아니 근데 가서 나는 좋은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 진짜요? 응. 무조건 좋은 얘기 해주는데. 그래서 안 가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것도 있어. 근데 좋은 얘기를 뭐 별로 안 들어봤어. 그런데 가서 맨날 뭐 너의 말년이 뭐 이런 얘기하고 뭐야 이 자식은 막. 나는 나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데 가서. 그럼 자꾸 나한테 뭐 가봤자 2번 가봤는데. 자꾸 나한테 부적 쓰라고 그러고 그래. 이상한 데 갔네. 이상한 데 갔네. 공포 마케팅. 학원의 마케팅 중에 2가지 중에 하나 희망 마케팅과 공포 마케팅이 있잖아요. 찾아가신 곳마다 부적은 공포 마케팅이에요. 공포 마케팅에 당했네. 예. 아니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그래서 그런 걸 전혀 안 믿거든요. 근데 그런 집 중에서 왜 사람들 입소문 탄 집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양극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입소문을 타면 그만큼의 정보 수집이 빨라지는 거야 이 집이. 그렇죠. 이 누구 순환이 소개다, 빠르니까. 누구 소개다. 네 맞아요.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부터 그렇죠. 시작해서 데이터가 쭉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상담에 대한 축적된 데이터. 사실상 되게 정중률이 올라가는 거지. 그렇죠. 우리도 학생 딱 보고 몇 마디만 딱 하면 금방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학생을 많이 볼수록 이것도 맞아요. 견적이 잘 나오잖아. 애들이 저기 주강식 서술형 쓴 것만 봐도 얘가 이과적 지향인지 문과적 지향인지 금방 나오고요. 얘가 해외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그냥 보고 딱 바로 나와요 나는. 그분들이 그런 능력이네 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가 충분히 쌓이는 거죠. 요즘에 점집에서 학생부 가져오라고 하는 점집도 있어. 맞아. 그렇다며. 거참 나한테 오지 그래. 보면 금방 알아. 이러면서. 그럼 점집을 차리세요. 저는 직관이라니까요. 경험과 직관의 탁월성이라고 표현을 해야 된다니까. 제가 어렸을 때요. 좀 전에 유리겔라 말씀하셨잖아요. 초등학교 때 난리가 났었어요. 유리갈라 내 초등학교 때였거든. 텔레비 앞에서 있잖아 이걸 구부린다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우리가 뭐 그 마지막에 대한민국 통일되는 것을 외치고 사람들이 통일이라고 외치면 이게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그 텔레비에 유리갈라가 딱 나왔을 때 제가 한마디 했잖아요. 그랬다가 굉장히 한때 친구들과 주변 어른들한테 혼자 지내야 되는 상황을 만들었었어요. 제가 무슨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바로 뭐냐면 저런 능력을 갖고 있는데 텔레비에 나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초등학생이 됐어요. 아버지, 엄마, 삼촌 다 앉아있어요. 숟가락 들고 있는데 제가 텔레비를 보고 초등학생이 저게 말이 되냐. 저 사람이 저 능력이 있으면 텔레비 앞에 나와가지고 숟가락을 구부리겠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뭘 할 건데?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세계 정복. 그래서 제가 맞을 뻔했습니다. 삼촌한테. 나 맨날 그 무등 태워주던 삼촌이었는데. 네. 며칠 전인가 한번 술 먹고, 그분도 나이가 드시고 저도 나이가 들어가지고 제 집안 행사 때문에 술 먹다가 그 얘기하시면서 어찌나 웃던지. 저도 기억 못했던 건데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때릴 뻔했다고. 그래서 결국은 저희 집 식구 중에 누구도 숟가락을 구부리지 못했어요. 그렇구나. 저는 뭐 이게 기억이 없으니까 이 상황이 너무 어렸을 거예요. 텔레비 앞에 나와 사람들 다 숟가락 들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집 근처에 우리 이웃에 숟가락 구부린 사람이 있었어. 아 진짜? 예. 그분이 능력자네. 그분이 능력자야. 손을 이렇게 구부려주더라고. 능력자야. 능력이지. 왜냐면 유리 겔라는 그 거짓말이라는 게 밝혀졌잖아. 그 사람은 진짜잖아. 모든 거. 근데 이 사람이 진짜지. 그러니까 정말 멋있는 사람들이 막 숟가락을 구부리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생각보다 전국에 숟가락 구부릴 수 있는 사람이 많은 거야. 꽤 있었던 거야.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그런 거. 그러니까 그 쇼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거는 생각보다 대한민국에 손가락으로 숟가락을 부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지는 않다. 이런 걸 우리가 확인한 거죠. 자, 이 책은 아주 얇네요. 예, 얇아요. 매력적인 분량이 책이에요. 얼마 안 되고 문장도 되게 쉬워요. 그리고 읽으면 되게 폼나는 거죠. 그렇죠. 이 파인만 딱 붙어 있거든. 그렇죠. 그리고 이 책이 제목이 주는 그런 어떤 가치가 있어요. 학생들이 읽으면. 맞아요. 뭐냐면은 이 책이 파인만의 과학이란 무엇인가예요. 그러니까 이공계를 가고자 하는 아이들이 내가 과학이 궁금해져서 이 책을 읽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우리가 제목을 잘 생활기록부에다가 이게 적을 때 책을 적을 때 제목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제목만 기록되니까. 맞아요. 이 제목의 가치가 있어요. 이 숭산출판사 정말 잘했어요. 요걸로 이 책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요걸로 1000부는 더 파는 겁니다. 꽤 많이 팔았을걸요. 이 제목으로. 그 다음에 앞에 또 심지어 파인만이야. 맞아. 그러니까 제목을 붙이려면 이렇게 입시 시장을 노려서 제목을 붙이려면 뭐 과학이란 무엇인가, 수학이란 무엇인가, 문학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 내야 돼. 대박이야. 행복이란 토스토의 행복이란 무엇인가가 왜 읽히겠습니까? 예술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만. 이거 무엇인가 시리즈. 이거 바로 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어떠한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독서를 이야기할 때 대학이 가장 바라보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책을 읽은 동기거든요. 책을 읽은 동기. 그리고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너의 변화. 이 두 가지가 대학이 궁금해하는 건데 이건 동기 자체가 그대로 책의 제목 속에 나타나잖아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게 쉽게 지을 수 있으면서도 학생부상에서 있어 보일 수 있는 책 제목이에요. 확실히. 근데 그 모든 걸 떠나서 의미 있는 책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부수적인 거고. 부수적인 거니까. 책 자체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책이에요. 가격이 10,000원이에요. 잘 사시면, 잘 사시면 이게 10,000원이라는 느낌 속에서 어느 정도 분량이 예측되실 거예요. 요 정도면 책을 좀 빨리 보는 학생들은 2시간 반 정도면 읽을 수 있는 내용이니까 요 정도는 충분히 읽혀놓으실 필요가 있다. 아직 이 책을 안 읽었으면 중3 학생들 같은 경우 2개월에 읽어놓은 상태에서 독후감상문을 써서 가지고 있다가 고등학교 입학 후에 이것을 갖다가 제출한다라고 했을 때 좀 의미 있는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목고 생각하고 뭐 이공계 자사고 쪽 생각하는 학생들도 뭐 이거 한 권 정도는 그럼요. 좀 그럼요. 필수죠. 이런 건 이건 진짜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뭐 과학의 필독서 한 권이 또 소개되었네요. 자. 다음 주에는 뭐 소개해 주실지 아직 안 정해졌죠? 예, 저 계속 이렇게 책장을 막 부여잡고 제가 요새 이게 머리를 막 박으면서 내가 이 책을 소개해야 돼, 저 책을 소개해야 돼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왜 이러게 됐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너무 좀 바쁘고 정신 없어요. 한국사 99.1이 92점이 된다. 99.1은 그 패널분들 중에 너무 지치고 지금 자료 준비에 벅차셔가지고. 잠시 이제 좀 쉬겠다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어쨌든 막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괜찮은 의미 있는 책. 역시 근데 고민을 하면 할수록 항상 좋은 책을 소개해 주세요. 아니 이게 제가 지금 예상컨대 앞으로 과학책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쵸? 내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들이 계속 나올 거거든. 그래서 과학 수학 책들이 계속 나올 거야. 그래. 미리 예고야. 매일 예고해줘요. 또 요즘 또 이공계니까. 이공계 시대인데. 이공계 시대니까. 그렇죠. 항상 또 책이 좋으시잖아요. 또. 책은 보면은 항상 책은 좋은 것 같아요. 항상 저도 느낌인데 독서 방송하면서 굉장히 뭐 지적으로 자극받고 스스로 똑똑해지는 그런 느낌 나니까 뭐 좋네요. 예. 자, 정치자분들 승산출판사네요. 과학책 되게 많이 내는 출판사예요. 그렇죠. 그래서 과학책 많이 내는 승산 출판사입니다. 발음이 되게 어렵게 지으셨네요. 왜 이렇게 어렵게 지으셨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는
숭이 아니고요. 승이요, 승. 이길승 할 때 승. 그 다음에 강산 할 때 산이에요. 그래서 승산 출판사입니다. 발음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예. 어쨌든 이 출판사에서 나온 책 파인만의 과학이란 무엇인가. 예, 그래서 청취자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는 뭐 정무강, 정재승 이분께서 옮긴 책이니까 한번 필독해 주시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꼭 한번 읽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뭐 이 정도 마무리 짓죠. 예. 자, 교육진담 수요 독서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